저만큼이나 외로웠던 수진이는 짧은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게 된 시간도 10년이 넘고 같이 살기까지 했는데 그냥 결혼하면 안 돼요? 그래도 결혼이란 건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아저씨는 저를 연애 때부터 여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제 평생 동안 아저씨를 생각해왔어요. 아저씨만 괜찮다면 나 아저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늦은 퇴근을 하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과 행복감에 취해 있던 저는 먼저 결혼을 제안하는 수진이의 말에 동의를 하게 되었고 조촐하지만 작은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잦은 미팅과 출장으로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아내가 임신까지 하게 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출장에서 일찍 돌아오게 된 저는 모처럼 평일 낮 집에서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쉬는 것만으로는 산모인 자신과 아이에게 좋지 않다며 운동을 다녔고 비슷한 계열소의 산모들과 모임을 가지곤 했습니다. 쉽게 찾아오지 않는 평일 낮에 한가로운 시간을 아내와 외출하며 보내고 싶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TV와 아내가 먼저 하지 못한 살림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도착할지 모르고 다른 반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아침부터 일찍이 나간 아내로 인해서 저희 점심은 라면 한 봉지로 때우기로 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며 늦은 점심을 한 젓가락 뜨려는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찾아왔죠. 혹시 아내가 나를 위해 약속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나 싶어 급히 현관문을 열었지만 현관 앞에는 아주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스검침 나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식사를 하고 계셨구나. 죄송해요. 금방 끝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걸 눈치채신 검침원 분께서는 주방 가스밸브와 보일러를 빠르게 확인하시고는 급히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그럼... 어머... 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인사를 이어가시던 검침원 분께서는 신발을 신고 있다 저를 보시곤 놀라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기 사진에 있는 여자가 와이프예요? 네? 당연하죠. 그럼 결혼은 언제 하신 건데요? 그게 왜 궁금하신 건데요? 가스 관련으로 문제 없으면 그만 나가주세요. 아니 사장님, 저 여자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결혼하신 거예요? 저 여자 완전 사기꾼에 꽃뱀 출신이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정말... 누구 보고 오해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집에서 아내 보고 사기꾼이다 꽃뱀이다 하면 어떡합니까? 에? 사람 잘못 보셨으니 이만 나가보세요. 경찰 부릅니다. 저 여자 장수진 맞죠? 아니 어떻게... 사장님, 지금 저 쫓아내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잠시만 제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그때 판단하세요. 우리 아들도 저 여자의 피해자라고요. 가스 검침원 분이 아내의 이름을 한치 망설임도 없이 부른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10년을 넘게 봐온 아내를 사기꾼의 꽃뱀이라 지칭하는 것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자신의 아들을 피해자라 말하니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나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단순히 후원을 해주고 있었던 학생일 때 세상에 불만이 많던 아내가 저지른 일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내가 언제 돌아올 줄 모른다며 불안해하던 검침원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카페로 데려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여기까지 따라오긴 했습니다만 처음 보는 분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아내를 봐온 시간이 있기에
거짓말이다 싶으면 조용히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사장님, 저도 일하는 시간 빼먹고 오는 건데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우선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니, 연애부터 얼마나 되신 거예요? 결혼한 지는 몇 개월 안 됐습니다. 2개월 정도? 연애까지 포함하면 한 8, 9개월 정도? 가만 보자. 맞네, 맞아. 딱 돈이 떨어졌을 때야. 사장님,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시고 가장 먼저 재산부터, 통장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우리 아들이 당한 거 똑같이 당하지 말고요. 사장님 아내라는 여자 2년 전만 해도 내 며느리였어요. 우리 아들 아내였다고요. 그렇게 아주머니께 듣게 된 내용은 쉽게 믿지 못할 내용들이었습니다. 목핏줄을 세우며 과거 일을 설명하는 아주머니에게 몇 번이나 사실을 확인하면서 듣게 되었죠. 게임 관련 회사를 다니던 아주머니 아들은 데이트 앱으로 아내를 만났다고 합니다. 평소 월급 통장을 부모님에게 맡기기까지 하던 아들이 아내를 만나고부터 돈 관리는 자신이 하겠다는 말을 시작으로 전과 달리 변해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자식의 모습으로 생각하며 크게 관여를 안 하셨다고 해요. 아들은 아내와 연애를 얼마 하지 않고서 결혼을 하겠다며 아내를 소개시키지도 않고 부모님께 통보를 하듯 말을 전했다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그런 아들에게 결혼에 대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좀 더 갖고 생각하라며 말을 해보기도 했지만 아들은 도무지 부모님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곧 죽어도 결혼을 하겠다며 갖은 난리를 부렸죠. 결국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아주머니 부부께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내와 결혼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왕 한 결혼이니 아들과 며느리가 잘 살기를 바랬는데 결혼 후에는 마치 남이 된 것처럼 연락 한번 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직접 아들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섰지만 그때마다 핑계를 대며 번번이 아주머니를 피했고 마주치는 것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겨우 6개월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마지막으로 본 얼굴과 전혀 다른 피골이 상접한 얼굴의 아들을 보곤 놀랄 수밖에 없었죠. 도망치듯 빠져나왔다는 아들을 회복시키는 게 먼저다 생각한 아주머니께서는 결혼 후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 며느리의 남편을 찾는 물음에도 모른 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곤 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에 대해 듣게 되었다고 했죠. 결혼한 아내는 처음 자신만을 생각해주며 최선을 다해주던 모습과 달리 매일같이 밖을 나서고 외박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고 남편 통장의 돈과 신용카드로 사채를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아들이 이해간의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과격한 표현을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관적인 이야기까지 하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점점 그런 일이 많아지면서 정신적으로 세뇌가 되었던 아들은 아내의 비정상적인 말에도 반항 없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만 벌어주며 착취를 당했던 아들이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 속 대화 내용들을 보며 자신을 비롯해 가족들까지 비웃는 아내의 모습에 어느 날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 속에는 지금의 자신이 보고 있는 아내 모습 말고도 더 충격적인 아내의 실체가 가득 들어있었다고 해요. 연애가 처음이라는 말과 달리 아들을 만나기 전부터 여러 남자와 만남을 가지고 기생하며 남자들의 돈을 갈취하던 여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거기다 졸업한 대학과 다니고 있다는 회사까지 모두 거짓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속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된 남자였지만 몇 개월 동안 정신적인 세뇌를 받아와 아내가 무서웠기에 먼저 부모님 집으로 도망을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모든 사실을 알고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아들의 상황에 맞는 법적 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거짓말을 알고 난 뒤 6개월간은 혼인 취소가 가능했고 협박과 금품갈취 등을 추가하여 법정에서 며느리와 만나게 되었죠. 재판에서도 아들이 가지고 있던 문자 내용들과 통장 내역 등으로 아내의 행위가 취소 사유가 되어 혼인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실형을 살게 되진 않았지만 아주머니 아들에게 줘야 할 거액의 위자료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지금의 아내가 저에게 접근한 때가 혼인 취소를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말씀을 끝내시고 자리를 뜨면서까지 저에게 아내를 조심하라며 꼭 금전적인 부분을 확인하라 하시던 아주머니셨습니다. 아주머니의 모든 말을 듣고서도 저는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보게 된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없는 말을 지어낼 것 같지도 않았고 아들이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내 같다는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당장 아내를 찾아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물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기 생각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과거의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현재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며 덮어둬야 할지 아니면 나 또한 언젠가는 당할 모른다는 이유로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지 않고 저만 생각하고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제가 들은 사실을 묻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혼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괜한 의심으로 이야기를 읽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몇 날 며칠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지금은 어떤 마음을 먹고 살고 있는지 알아야겠다 생각한 저는 흥신소의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려달라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말처럼 생활비로 주고 있는 통장 내역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잦은 출장과 곧바로 한 임신으로 인해 아내에게 눈치 보지 말고 쓰라며 준 통장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과거와 다르지 않다면 그곳에 분명 수상한 내역이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은행으로 가지고 가서 아내에게 통장을 준 날부터 지금까지의 내역을 모두 출력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는 수상한 출금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었지만 목돈이 아내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되고 있는 내역이었죠. 그 부분 정도는 물어본다 한들 아내가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연히 통장 내역 확인하다가 당신 이름으로 된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걸 봤어. 무슨 일이야? 아니, 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쳐서 보험 처리하기가 좀 그래서 할부처럼 돈으로 넣어주고 있어. 미안, 내가 말을 했어야 했는데. 수리비를 할부처럼 주고 있다고? 왜 그렇게 처리를 해? 아예 보험을 하거나 한 번에 처리하지. 나한테 그 차량 차주 연락처 좀 줘. 내가 해결할게. 아니야. 그렇지 마. 이번 달로 끝이야. 그래서 말하기가 좀 뭐했어. 배야. 나 방에 좀 들어갈게. 오늘 아침부터 배가 좀 아팠는데 내일 병원도 좀 다녀오려고. 당황해하며 말도 되지 않는 돈의 사용처를 말하는 아내는 뱃속의 아기를 가지고 저에게 협박을 하듯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면서도 제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겠구나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제 피부치인 아이가 이번 일로 잘못되거나 저와 떨어지게 된다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반평생을 넘게 홀로 살아온 저로서는 아이가 자식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의심이 드는 아내와 자연스럽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머릿속으로는 별별 상황을 만들었지만 어느 하나 실행할 수 없이 속만 태우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생각조차 못했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흥신소에 의뢰했었던 아내의 하루 일과 중에 발각된 남자의 존재였죠. 흥신소에서는
여러 말보다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들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모습을 하며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 아내와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죠. 저희 쪽에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아시게 된 걸 다행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라고 다 키우고 나서 아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 말씀은 지금 제 아내 뱃속의 아이가... 사진 보면 모르겠어요. 바람 피는 놈들이 미쳤다고는 하지만 자기 새끼도 아닌데 임신한 배에 저렇게 애정 표현을 하겠어요? 지금은 저놈애라고 증거가 없으니까 애 낳자마자 바로 친자검사 받으세요. 이런 일까지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남자를 만나왔다는 것은 물론 뱃속의 아이마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었죠. 결혼은 도피성으로 했더라도 10여 년 넘게 자신을 도와준 저에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도 기만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마지막으로 뱃속의 아이가 제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저는 아내의 휴대폰 속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야, 튼튼이 우리 아기 맞는 거지? 진짜 이럴 거야? 병원 가서 확인했을 때 못 들었어? 그때 꼰대는 출장 가 있었잖아. 그리고 내가 꼰대 있을 때는 내가 피임약까지 먹는데 정말 계속 이러면 곤란해. 미안. 근데 돈 관련으로 남편 확실히 눈치 못 챈 거지? 저번에 위험했어. 그래도 내가 누구야? 거짓말로 잘 넘겼지.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면 진작에 꼰대로 잡았어야 했나봐. 늙어 결혼해서 애가 생겼다고 하니 정신이 없어. 좋아. 다음 달에는 우리 여행도 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좀 넉넉히 빼돌려. 알았지? 임신한 엄마들끼리 태교 여행 간다고 하면 아마 보내줄걸? 꼰대는 자기가 옆에 없어서 엄청 미안해하거든. 나야 당연히 없어서 더 좋지만. 지금까지 저를 속이고 있는 아내 앞에서 장단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저였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진 저는 우선 핸드폰의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증거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가스 검침원 분께서 알려주신 아들의 이혼 과정에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알게 된 저는 저를 기만하고 있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증거들을 수집해갔고 이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죠. 따로 더 추가할 거 없이 모아온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설명해준 변호사와 아내에 대한 혼인 취소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모르는 아내는 집으로 돌아온 저에게 또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여보, 나 엄마들이랑 짧게 여행 좀 다녀와도 될까? 당신이랑 못 간 여행지라 가기 좀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다들 나 없으면 여행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돈도 없으면서 여행은 갈 수 있겠어?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 당신 전남편 위자료 말고도 내 것도 추가될 텐데. 응? 위자료? 무슨 말이야? 내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줘? 한날 미물도 은혜를 갚을 줄 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를 속여? 사랑하지도 않을 거면서 돈 때문에 나한테 접근을 한 거냐고. 저번 결혼으로 혼쭐 났으면 더는 그런 짓을 그만했었어야지. 당신 결혼하고 혼인 취소당한 거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어?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널 도와준 나에게까지 이딴 짓을 해? 미안해. 내 각오 속일 생각은 없었어.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에 비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되니까 내 과거를 알게 되면 곁을 떠날까봐. 여보,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날 용서해줘. 제발 거짓말 좀 제발 착착해라. 너 같은 애들은 아무리 누가 손을 내밀어도 갱생이 안 되는 거니? 밖에서 가지고 오네. 내 새끼라고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당신 한번 겪어본 일이니 잘 알겠네. 또 똑같이 혼인 취소의 위자료까지 줘야 할 거야.
저번에 모든 과정을 겪어봤겠다. 돈도 아낄 겸. 이번에는 변호사 고용하지 말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게 어때? 혹시 알아? 재판장에서까지 또 거짓말하다 보면 누군가 하나는 속아 넘어갈지.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집에 있든 그 남자 집에 가든 나는 상관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통장 카드 내 거는 다 내놓고 CCTV도 다 설치해놨으니까 괜히 뭐 하나라도 챙기려다 절도죄까지 죄명 추가하지 말고. 몰아치는 제 말에 더는 거짓말도 변명도 할 수 없었던 그 여자는 자신의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열린 법정에서도 원고인 제가 피고인 아내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다에게 금전적 손실을 편취했고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혼인을 한 이유로 혼인 취소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혼인의 취소로 정신적인 손해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다 하여 위자료도 받게 되었죠. 판사님께서도 아내의 기망행위에 감정적으로 동의하셨는지 판결문 이후 이례적으로 아내의 행위에 대해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계속 막혀있는 듯한 제 가슴속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혼인 취소가 되고 1년이 되지 않아 그 여자는 제 앞에 다시 뻔뻔하게 나섰습니다. 아이의 친부였던 남자가 돈이 나올 곳이 없다는 걸 알자 그 여자를 버렸던 거죠. 빈털터리인 여자는 저에게 인정을 바라며 호소했지만 저를 끝없이 기만한 여자에게 2번이나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몰차게 뿌리쳤죠. 그 후 그 여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거짓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니 사기꾼으로서 어떻게든 잘 살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 번의 결혼 실패 후 저는 과거와 같이 규칙적이고 평범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저에게는 어쩌면 지금처럼 조용한 삶이 더 어울리는 듯 하네요.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모르겠지만